증권광장 1부 첫 순서는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유원타증권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네요, 차장님. 예, 그러네요. 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네, 진격의 K푸드입니다. 펄펄 끓는 라면주. 오늘은 뭐 라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좀 식료품 업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 라면의 일본 열풍이 아주 매섭다고 하던데 뭐 K푸드 하면은 뭐 이제 전 세계가 열광을 하죠. 예. 네. 앵커님 뭐 라면 좋아하세요? 저 라면 좋아합니다. 라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도 좋아하세요? 예, 저도 뭐 네. 중간중간 좀 먹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어떤 서민 먹거리 음식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우리나라의 이 라면, 또 식료품, K푸드로 명명되면서 해외에서 인기가 큰데요. 뭐 라면을 비롯해서 떡볶이, 김치, 소주 등 소울푸드라고 지금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의 특유의 어떤 냄새라든지 뭐 독특하고 낯설다는 어떤 특히 또 매운맛을 또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다가 해외에서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통계에서도 보면은 지금 작년도 이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인해서 2019년 대비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체 수출 규모가 상승한 그런 어떤 업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국 역시 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도 뭐 세계 각국으로 지금 골고루 지금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라면 수출은 2019년 4억 6,700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29.2% 정도 퍼센트 증가한 6억 4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유가 어떤 걸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K 콘텐츠, K-팝 이런 어떤 한류 쪽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친밀감이 형성되고 특히 이제 BTS의 그 혹시 지민이라고 지민, 네. 예, 아시는군. 저는 잘 모릅니다 하시는데 지민이라는 이 분이 또 이제 아미라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분이 뭐 이렇게 해외 공연을 하고 이렇게 SNS에서 이제 뭐 소위 이제 브랜드가 이제 불닭 이제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상당히 그걸 보고 인기를 많이 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K-팝 외에 이제 K-드라마나 그 기생충이라는 걸로 또 대변됐던 어떤 영화에 또 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로 어떤 노출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밀감이 다가와서 지금 인기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유행을 하면은 사장님도 기억하시죠? 그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네. 됐고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었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이 인기는 뭐 계속적으로 좀 나갈 것 같고요. 어떻게 입맛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또 길들여진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일단 판매량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식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오늘은 라면 관련주들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하고요. 식료품 업계 화두가 최근에 또 라면 가격의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라면 가격 인상 시 관련 업체들의 또 뭐 수혜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시장의 전체적인 화두는 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또 하나의 또 축으로 이렇게 곡물가 인상 부분 상당히 지난달에 상당히 급등한 양상이었는데 최근엔 조금 약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또 라면의 원재료인 소맥, 팜유가 각각 지난달에 이제 5월 평균 가격이 27% 70, YOY 기준으로 27% 71%로 상당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가격은 2013년, 팜유 가격은 2008년 이후로 최대 그 증가세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곡물 가격이 통상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소재 업체, 그러니까 라면 업체이겠죠. 매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라면 업체들의 원가 상승 부담은 일단 가중되기 때문에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 점유 1위 업체 농심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 원부재료 매입액의 소맥이나 팜유의 주요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1위 업체가 보통 총대를 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분기 왜냐하면 4분기로 갈수록 또 이제
이런 또 이거 서민 먹거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3분기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상한 측면이 있으시겠지만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은 라면 업계한테는 또 수익성 개선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비자 측면과 이제 기업 예. 측면에서 저희가 좀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면 업체들의 원가 상승 부담이 결국에는 하반기에 제품 가격 인상으로 좀 가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라면 가격은 지금 올리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연초부터 뭐 두부라든지 일부 예.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이 이미 좀 오른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먹거리가 되고 원자재 부분이 됐든 이런 어떤 먹거리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되고 결국 그런 부분은 이제 생활 물가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투자 관점으로 가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가지고 가셔야겠다. 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가격이 인상될 시점 전에 보통 그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고요. 네. 가격이 인상이 되면 일단은 그 시점 만약에 가시화되고 뭐 인상 시기가 나온다면 그때 약간 주가 조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이 반영되는 매출액이 실적이 나올 시점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사이클에 대해서 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하면은 농심이죠. 그렇죠. 예. 라면 업계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농심입니다. 최근에 뭐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농심 이슈는. 예, 네. 사실 이제 이 라면 업계가 네. 이 매출액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속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뭐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은 뭐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해서 가장 역기저 효과를 본 효과라기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됐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집에 있는 직국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소비 쪽에서 이제 라면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그때는 더 매출이 상당히 상승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어떤 2020년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기저 효과가 반대로에 대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 2분기 실적도 아까 얘기했던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자체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측면 판매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두화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하고 해외 매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MS 1위 기업이 항상 먼저 총대를 매야 되는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총대를 매야 되기 때문에 농심을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네. 예. 상당히 긴 어떤 행보 기간을 가진 이후에 요런 어떤 밴드 상단을 지금 엊그저께 좀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수급 주체를 보면은 또 외국이나 그냥 기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거래량을 수반한 돌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5만 원 한 초중반 정도 한 요 정도 라인을 일단은 보셔도 1차 목표가를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1%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가격 인상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먼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차트를 먼저 봐주시긴 하셨지만 농심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차장님은 투자 매력도 별점은 몇 점일까요? 투자 매력도는 네. 좀 뭐 개인적으로 선호한 업종은 아니지만 네. 그거는 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지금으로 볼 때는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어떤 차트상을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행보 구간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와서 네.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한다라고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농심 투자 매력도 별점 5개였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농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입니다. 여기는 또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수출 비중이 높은데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이쪽 라면 업계 자꾸 또 일정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도 계속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내수 수요는 지금 조금 좀 작년 대비 확실히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왜 부분이 박 있고.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호발업체 8도가 지금 또 맹렬하게 추격하는 양상을 있어서 점유율 자체가 작년 대비 조금 하락한 부분은 좀 있고 지금 MS로 볼 때는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하락한 측면이 MS 부분은 좀 뺏긴 부분이 있고 어떤 이런 이의 업체 예를 들면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8도라는 과거에 비해서 마케팅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과열된 현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농심에 비해서 이의 업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열의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이 매운맛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또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 약세라든지 수출 단가 하락이 2분기도 역시 이어질 건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농심보다는 조금 저는 평가 자체를 조금 낮게 좀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주주분들에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삼양식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규로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 저는 당연히 농심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어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일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양식품은 별점으로는 투자 매력도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네.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네. 예, 농심에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다는 측면으로 3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민수 차장님도 뭐 3점을 주셨지만 제가 어제 그 FM 가이드 들어가서 삼양식품의 리포트를 쭉 한번 다 읽어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증권가의 기조도 이익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까지 저희가 두 개의 종목들 빠르게 라면 관련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음식료 업종, 식료품 업계 내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공략주가 될 만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 동기업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이제 CJ 제일대항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동종목에 좋아서 사실 신고가를 지난주 그러니까 한 6월 초순에 일단은 기록한 경신한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뭐 현장에서는 많은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포트에도 편입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동종목은 이제 일단은 가격을 7월 1일 날 여기도 이제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을 또 대표 업체고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먼저 역시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고요. 7월 1일 날. 그래서 1분기 실적 자체가 가공식품 및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와 해외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우호적인 곡물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식품 이익이 크게 성장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성장 부분으로 바이오 쪽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라이신 등 사료 첨가제 수요 확대가 이제 외형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산 등의 물량 성장 또한 영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나 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이제 요게 이제 이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의 어떤 이런 부분, 환경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PLA라고 이제 PHA는 죄송합니다. PLA하고 PHA가 있는데 PLA보다는 PHA가 상당히 고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하반기에도 이제 식품의 어떤 구조적 효과가 나타날 거 보이고요. 해외 식품 성장 역시 견고하고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수익성도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적 개선은 역시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CJ 제일대당 같은 경우는 상승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좀 횡보 기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차트를 보시면 이 시점, 요 시점이 있거든요. 요 시점 차트가 안 나오네요. 네. 요 시점은 이제 곡물가가 상당히 오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레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곡물가가 상승을 하면 항상 모든 어떤 상품이든 주가든 피크 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때는 최고로 상승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일반 식품 업체들은 제품 가격으로 판매 가격을 정가를 시킬 거고 그렇다면 가격이 만약 곡물가가 하락하고 그 이후에 하락하고 판매 가격 인상시킨다면 마진 스프레드는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분명히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 나름 큰 상승, 성장주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네.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또 좀 하락 조정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바로 좀 오르는데 저는 이제 매수가를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라인을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43만 8천 원 정도 라인, 요 라인 정도를 보고 43만 5천 원에서 44만 원 라인, 요 라인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그 정도 라인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하는데 오늘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럼 반등을 네. 줬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시 5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V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44만 원 밑에서 예를 들면 43만 7천 원 정도, 43만 밑에서 한번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를 드립니다. 네, 43만 7천 원을 일단은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목표 주가는 일단 요 라인 돌파하는 거 49만 원 라인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매물을 맞고 약간의 횡보나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일단은 56만 원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56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고점 49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 가격은 얼마로 잡으면? 소절 가격은 일단은 짧게 잡을게요. 41만 원인데 짧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41만 원 정도를 보고 다만 이제 식료품 쪽에 오는 이제 주제가 상당히 괜찮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성장주에 대한 어떤 향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성장주의 어떤 만약에 제한적 반등이라든지 추세적 반등 아니면 순환매적 반등이 있을 경우에는 있던 기존에 상승했던 식료품이나 이쪽 업종은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와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일단 41만 원 정도로 한번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잡은 이유는 강한 어떤 요때의 상승, 강대 양봉을 뽑고 그다음에 거래량을 좀 수반했던 요 기간 요거에 대한 어떤 시가 정도 라인을 한번 보시는 정도 이렇게 한번 매매 팁을 한번 말씀을 또 같이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공략주인 만큼 저희가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5개짜리인가요? 예, 식료품 쪽에서는 저는 네. 별점 5개 시제재당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라면 관련주로 저희가 살펴보기는 했지만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눠보고는 있습니다.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곡물가 좀 안정화되는 흐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쯤에는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마진 압박이 조금 개선되는 움직임들은 많이 확인이 되겠네요. 예, 분명히 네. 그럴 거고요. 네. 분명히 수익성 개선에는 이바지할 건데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PQC에서 네. 이제 P라는 부분, 이제 프라이스 가격 부분에 대한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Q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거래두기가 풀린다면은 네. 외식 쪽 그다음에 내식 쪽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외식 문화가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식의 조금 편중이 큰 쪽보다는 외식 쪽의 편중이 좀 매출 포지션이 큰 쪽 이쪽으로 한번 더 어떤 고민을 하실 때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카테고리로 한번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투자의 팁을 가지면 좋을지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진격의 K푸드 펄펄 끓는 라면주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종목 농심에 대해서는 오늘 차장님께서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고요. 삼양식품은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CJ 제일제당 음식료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43만 7천 원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주가 56만 원이었고요. 투자 매력도는 별점 5개로 만점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930 투자 전략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